있습니다. 예, 5.16은 군사혁명입니까? 군사쿠데타입니까?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고 저도 찬성합니다. 예. 그 후보자께서는 그 과거에 우리나라 최대 지하경제 사건 수사하신 적이 있죠? 장명자 사건 때 지금 지하경제 파트를 맡은 건 아니고 그 장명자 사건 때 수사가 되었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계시죠? 자긍심을 갖고 계시죠? 네. 자긍심을 갖고 계시죠? 그때는 제가 보조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을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FIU 정보를 갖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세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새로 발굴되는 세월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100조가 넘는데 사실 지하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세정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역외 도피, 조세피난처로 도피된 자산을 갖다가 약 1000조로 봤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예요. 이 중에 스위스은행에 간 것도 있고 다른 데 간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에 대해서 접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미국은 벌금만 1조 가까이 걷어갔고 독일은, 영국은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스위스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조세정리 피난처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대개 30에서 50 사이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계좌를 이우락 당시 정보부장이 관리했다는 겁니다. 지금 3050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당시의 권력 실세, 재벌 총수들의 비밀 계좌에 관해서 총체적인 접근권을 갖다가 정보 요구권을 행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떤 권한 말씀입니까? 조세 피난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30에서 50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당시 재벌 총수 등에 관한 계좌 정보 요청권을 갖다가 행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사가 가능한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임을 하게 되면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심총리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행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참여 가명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없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또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고 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세월을 위해서 그것을 발굴해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박근혜 당선인 또 박정희 대통령에서 좋겠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접근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접근 요청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마치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 은행의 고위 간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이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배제하지 말고 접근하실 의지가 있냐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건 뭐 방법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자, 국무위원 재청권 행사하셨다고 하셨죠. 유정복 장관 행사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사기를 하고 본인은 그 발표하기 전에 2월 초에 자기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자, 묻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뱅크론 아시죠? 저축은행 대량 그 예금 인출 사태 때 2억 원을 갖다 인출해 갔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4천 명입니다.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위기일 때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 먼저 자기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자기 이익을 갖다 인출한다든지 국민들이 볼 때 경제 수장으로서 인정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랬다면 그거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몰랐다면 또 사정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건 뭐, 저축은행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 엄청난 사태였는데 본인이 알고 인출한 거죠. 모르고 인출할 리 없죠. 그때 뱅크론 상황이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아주 지금 잘못된 것이죠. 뭐라고 답할 수가 없는. 정확하게. 자, 그러면 IMF 때 금모으기 정신을 했던 우리 국민의 정신과 저축은행 위기 때 뱅크론을 하는 지도자를 갖다 놓고 봤을 때 국민이 누굴 존경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경제수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존경하겠습니까? 답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은요, 과거에 불법 이민자를 갖다가 유모로 고용했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자, 국방부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기 수입 업체에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잠재적인 정보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 고급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머리에 담겨있는 지식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방부 합참의장 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기 수입 업체에 자문위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국방산업 스파이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본인이 또 그 다른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해가지고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신의 문제, 애국혼이 있냐, 없냐. 합참의장을 지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지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애국적인 혼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국민은 바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시험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 안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간접적으로 볼 때 국방산업의 스파이 행위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경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민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의사진행 발언 우리 정병원 의원님.